우리는 정말 현실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진짜일까요? 그럼 만약 이 세계가 사실 게임처럼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론은 단순한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왔죠. 그리고 그 중에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확률은 거의 100%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상세계 속에 살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방법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코드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와 세상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인지 가상인지에 대한 논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실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만든 가상현실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을 처음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바로 철학자 닉 보스트롬입니다. 그는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 현실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죠. 닉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가설은 세 가지 주요 가능성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고등 문명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는다입니다. 즉, 인간과 같은 존재가 초고도 기술을 발전시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고등 문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문명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겠다는 윤리적 결정을 내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고등 문명은 존재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는다입니다. 이 경우 고등 문명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이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인간이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낸다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되는 주장은 바로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입니다. 보스트롬은 이 가설을 통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 고등 문명이 만든 가상현실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고급 기술을 가진 문명이 만든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스트롬의 이 가설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그가 주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발전시켜 매우 정교하고 현실감 넘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든 문명이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반복되는 시뮬레이션들 속에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존재할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이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단순히 철학적 토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의 CEO인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이론에 대해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는 이 주장을 근거로 고등 문명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뒤
인류가 현실을 벗어나 그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이미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봤을 때 우리가 만드는 가상현실의 퀄리티가 계속해서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산업이나 가상현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점점 더 사실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 결국 우리가 만든 가상세계에서 인간이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만든 가상현실을 만들어낸 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시뮬레이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가 진짜 현실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논리는 결국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릭 포스트롬의 시뮬레이션 가설과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세계가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고등 문명이 만든 가상현실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방법은 있을까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해왔습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통적인 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로 주목받는 건 바로 컴퓨터 그래픽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매우 정교한 그래픽으로 구성된 가상현실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 만든 가상현실에서는 모든 요소가 픽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가 마치 컴퓨터 그래픽처럼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 아주 작은 단위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공간과 시간으로 경험하지만 사실 이 공간과 시간도 디지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제시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양자 불확정성 원리인데 이 원리는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때 우주의 미세한 단위가 매우 불연속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체를 관찰할 때 금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그래픽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사실 디지털적으로 이루어진 불연속적인 단위로 나뉘어 있다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양자 불확정성 원리가 시뮬레이션 이론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이 세계가 사실 매우 정밀하게 계산된 현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세계가 연속적이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이고 디지털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물리학적으로도 우주가 디지털화되어 있을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픽셀화된 우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은 매우 연속적이고 매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이 우주가 사실은 디지털처럼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주의 공간과 시간도 매우 작은 단위로 나뉘어 있고 그 단위들이 모여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한마디로 우주가 픽셀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고차원적인 디지털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디지털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주는 픽셀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을 한 과학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이론적으로 우주의 기본 단위가 매우 미세한 셀로 나눠져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물리학에서도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점점 더 세밀한 단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차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플랑크 길이는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실제로는 이와 같은 디지털적인 단위들로 구성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주의 구조가 사실 시뮬레이션의 알고리즘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물리적 법칙들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할 때 매우 정밀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이론들이죠. 이런 연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단지 진짜 현실이 아닌 고도로 발전된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실제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의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때 모든 것이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양자역학의 특성은 시뮬레이션 속에서 관찰자가 세상의 일부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알 수 없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식으로 진짜와 가상을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실제로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상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주가 픽셀처럼 작동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사실은 가상현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발견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우연처럼 반복되는 수학 법칙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은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데, 이러한 규칙들이 시뮬레이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수많은 수학적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 우주의 운동 법칙, 그리고 생명의 진화에서 나타나는 규칙들까지 모두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들이 마치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들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속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법칙들은 마치 컴퓨터 코드에서 반복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나 프랙탈 같은 수학적 구조들이 자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에서 자주 발견되며 나뭇잎의 배열, 꽃의 패턴, 심지어 인간의 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에서의 우연한 반복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서 보게 되는 반복적인 규칙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규칙이나 패턴이 가상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코드처럼 작동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수학적 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시간의 흐름에 관한 규칙들도 시뮬레이션 이론과 연결됩니다. 시뮬레이션 내에서는 프로그램 코드가 에너지나 자원의 흐름을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듯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일정한 규칙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우연처럼 반복되는 수학 법칙들이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닮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수학적 법칙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본 코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우주의 법칙들이 사실 우리가 사는 시뮬레이션의 코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 현상들이 실은 단순히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밍 코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상현실 비하과 증강현실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게임, 영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은 점점 더 사실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죠. 이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만든 가상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상호작용하며 현실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의 기술이 더 발전함에 따라 결국 우리는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일부 게임과 시뮬레이션에서 현실처럼 느껴지는 환경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픽의 퀄리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아이 캐릭터들이 더욱 똑똑해지면서 우리가 만든 가상현실 속에서 점점 더 사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만든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또 다른 가상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만든 가상세계는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캐릭터들은 점점 더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추게 되어 그들 스스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단지 하위 시뮬레이션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뮬레이션 이론은 단순한 과학적 상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점점 더 진화하면서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상현실을 발전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시뮬레이션 이론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일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수학적 법칙들이 반복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가상세계의 기술 발전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반론은 바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현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몇 가지 이론이나 추측은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검증 불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인 이론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 이론은 그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론은 바로 물리 법칙이 너무 정교함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을 구성하는 물리 법칙은 그 자체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우주와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정밀하게 작동하는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진짜 현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우주는 복잡하고 정교한 법칙들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법칙들이 실제로 매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진짜 현실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여러 법칙들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를 이해해온 방식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면 그런 정교한 법칙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반론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하다면 그게 실제 현실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와 현실이 단순히 프로그램된 코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렇게 정밀한 법칙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시뮬레이션 이론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 법칙들이 우주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더 집중합니다. 결국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흥미롭고 물리학적인 법칙들과도 잘 맞아떨어지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부족하며 현실이 너무 정교하고 우리의 경험이 너무 실제처럼 느껴진다는 점에서 반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과 의식은 단순히 코드와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이론이 현실일지 아닐지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 세계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것을 반박하는 논리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흥미롭고 여러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되는 이론이지만 결국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사랑과 고통, 기쁨과 슬픔은 진짜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단지 가상현실이라면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만약 우리가 가상세계라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시뮬레이션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닌 단지 고차원적인 존재가 만든 프로그램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사건이 가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더욱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진짜 세계에 살고 있고 시뮬레이션은 그저 이론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